안녕하세요. 암과 책의 오디세이 김세섬입니다. 지난 회에서 제주도 한 달살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Fly me to the moon. 네, 지난 회에서 저희가 인상적인 숙소 이야기를 하다가 좀 멈췄는데요. 계속해서 들려주세요. 또 어떤 숙소가 기억에 남으신가요? 그 게스트하우스 쉼에서는 영화를 보기도 했고, 그 게스트하우스 곳곳에 게스트하우스의 대표님이 만들어 놓으신 작은 서재들, 그리고 끄적거릴 수 있는 노트들이 있는데요. 네. 그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거기서 이우일, 만화가 이우일님의 네. 제주 음식 관련된 만화를 보기도 했는데, 올드독 만화가님이시죠? 네, 그렇죠. 여러분 올드도 캐릭터 잘 아실 거예요. 네. 그 만화책이 너무 재밌었던 기억이 나요. 저희 그 만화에 나오는 음식들 막 찾아 먹었었어요. 빙떡이랑 뭐 이런 것들. 네, 그 만화에 보면 제주도의 전통적인 어떤 음식들이 여러 개 소개가 돼 있고요. 그 음식들을 알아야 사 먹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시장에 가도 음식 이름을 모르면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제주 음식 이야기도 조금 이따 해보기로 하고요. 그럼 게스트하우스 쉼이랑 그 골프장에 있었던 호텔 말고 또 다른 숙소들은 어떤 곳이 있었나요? 노을해안로라는 멋진 이름의 길에 있는 어떤 펜션에 머물기도 했는데요. 네. 길 이름이 노을해안로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멋있지 않나요? 거기 뭐 노을이 멋있게 지나 보죠? 네, 그게 서쪽 바다 끝에 있는 길의 이름인데요. 네. 그 펜션에서는 펜션 자체가 특별하진 않은데 네. 그 펜션에서 자전거를 빌려줘요. 네. 그래서 그 자전거를 타고 노을해안로를 자전거 타는 거를 저랑 장맥주님이 둘 다 좋아하잖아요. 네. 재밌게 달리고 그러면서 막 탁 트인 그 바다를 만끽하고 그랬던 경험이 나네요. 그 해안로에서 막 이렇게 절벽처럼 된 지형에서 자전거 타고 내려갈 때 하늘을 날아갈 것 같다고 얘기하기도 했었어요. 네, 꼭 바닷속으로 푹 빠질 것만 같은 지점이 있거든요. 이대로 가다 보면 이 자전거 길이 바다로 이어지겠구나라는 싶은 생각이 드는 구간이 있는데 그 구간도 스릴 만점이었고, 참 저희 거기서 남방돌고래를 보기도 했잖아요. 그쵸. 돌고래들 많이 봤어요. 네. 네, 그 남방돌고래를 보면 행운이 뭐 생긴다? 행운이 뒤따른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 돌고래를 처음 봤을 때 정말 탄성을 질렀던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 알고 보니까 그쪽이 남방돌고래가 정말 자주 출몰하는 지역이래요. 그래서 나중에 갈 때마다, 바닷가에 갈 때마다 돌고래들을 봐가지고 감흥이 살짝 덜했던 기억이 나네요. 돌고래들이 바다에서 어떻게 헤엄을 치고 있나요? 막 저희 무슨 수족관 같은 데서 보는 것처럼 막 이렇게 점프하고 그러나요? 그런 거는 못 봤던 것 같은데요? 그랬나요? 아니 그렇게 높이 점프하진 않았는데 낮게는 점프하지 않았나요? 그런 건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돌고래를 봤다라는 그 기억 하나만 저에겐 남겨져 있네요. 이건 뇌손상 때문인가요? 돌고래에 대한 차별과 무관심, 혐오 때문인가요? 돌고래를 전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참고로 출판사 중에 돌고래 출판사라고 네. 정말 멋진 출판사가 있습니다. 김희진 대표님 이 방송을 들으시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릴게요. 산방산이랑 송악산도 기억나세요? 네, 기억이 나죠. 그쪽에서 저희가 특별히 막 어디를 막 대단히 찾아가고 그러진 않았는데, 또 머물던 숙소 부근에 좀 갈만한 곳이 있으면 찾아가서 걷고 뭐 맛있는 것도 먹으려고 하고 그랬었죠. 네. 이제 먹을 거 얘기해 볼까요? 그러면은 이우일 작가님의 책을 보고 찾아간 먹을거리 중에 음식점 중에 뭐 맛있었던 거 기억 남는 거 있으신가요? 이거를 몸국이라고 하는 건지 맘국이라고 불러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네. 그 제주에 굉장히 특별한 음식이 있어요. 네. 걸쭉한 죽도 아니고 탕도 아니고 네. 고기 국물로 육수를 낸 다음에 거기에 해산물도 들어가나? 미역 같은 그런 네네. 것들 들어가나요? 그런 게 있는데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그 아래 아자를 쓰는 거죠. 미음 옆에 미음 아래 아자를 쓰고 또 미음 쓰고. 네, 여러분 참크래커 생각하시면 돼요. 참크래커를 촌크래커라고 부르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거랑 비슷하게 그 참을 맘이라고 바꿔보시면 됩니다. 그럼 아래 한글은 혼글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나요?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있을 수도 있겠죠. 맘국은 어떤 맛입니까? 맘국은 아주 고소한 국물이고요. 네. 그 육수를 아마도 이제 그 고기 뼈에서 내서 그런지 국물 맛이 깊고 정말 먹으면 먹을수록 맛있다는 생각만 드는 죄송합니다. 저의 단순한
음식 묘사. 네. 괜찮은 음식입니다. 네. 제주 하면 뭐 흔히 흑돼지, 뭐 물회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들 드셨나요? 흑돼지도 먹었던 것 같은데 이제 흑돼지나 이런 삼겹살 같은 경우는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네. 그리고 사실 삼겹살이라는 게 제주에서만 먹을 수 있는 특산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맛있는 삼겹살집은 서울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어디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고집하지는 않았고요. 저희는 사실은 여기 아니면 다른 데서는 못 먹는 음식들을 좀 먹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그 전반적으로 제주 요리에 대해서 평가를 한번 해주시죠. 제주 음식은 정말 저랑 궁합이 잘 맞습니다. 어떤 점에서요? 제일 좋은 것은요. 네. 간이 세지가 않아요. 네. 보통 맛있는 음식으로 전라도 음식들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네. 전라도 음식 같은 경우는 맛은 있는데 저도 이제 저희 아버지 고향이자 저도 태어난 곳은 서울이지만 전라도에서 살기도 했기 때문에 전라도 음식에 대해 좀 아는데 어린 시절을 순창에서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맛은 있는데 가끔씩 좀 너무 짜거나 뭐 참기름 같은 걸 너무 많이 쓴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순창 음식 비하 발언인가요? 제가 순창 출신인데 순창을 왜 비하해요? 순창 고추장 최고입니다. 네, 순창 고추장 관계자 여러분,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려요. 네. 그런데 제주 음식은 약간 슴슴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네. 간이 세거나 그렇지 않고 또 하나는 그 재료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바다가 있으니까 바다에서 나오는 해산물, 뭐 생선, 해조류들을 많이 쓰시고 또 육지가 있으니까 고기류, 가금류도 막 쓰시고 텃밭에서 그날 재배되는 채소들을 막 뜯어다가 겉절이 같은 걸 그냥 즉석에서 만들어서 내시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게 정말 너무 맛있어요. 제주도는 음식 먹으러 가야 되는 곳이군요. 네, 정말 제주는 맛집이 많고요. 저 적극 추천드려요. 제가 제주도 지도를 보다 보니까 새섬님이랑 이름이 같은 섬이 있더라고요. 정말 새섬이라는 섬이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된 영문인가요? 정말요? 네, 제 이름이 가끔 어떤 곳에선 김새섬으로 나오고 어떤 곳에선 김혜정으로 나와서 네. 좀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김혜정이 저의 본명인데요. 네.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제 본명으로 활동을 했는데 좀 단점을 발견하게 됐어요. 네. 제가 살면서 제 이름에 대한 불만이 전혀 없었는데 사업을 하면서 제가 명함을 건네드리면 명함 받으시는 분들이 받고 나서 거의 3초 만에 제 이름을 까먹으시더라고요. 네. 그만큼 제 이름이 평범한 이름이죠. 그쵸. 네, 제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요. 저랑 같은 이름의 네. 소유자들도 많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름을 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제주도에서 첫 번째 머물렀던 숙소 거기에서 가장 우울증이 심한 상태였죠. 네. 그때는 밖에도 사실 잘 안 나갔고요. 숙소에서 창밖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을 때 그 바깥에 수평선에 좀 걸리는 섬들, 지역들이 있었어요. 네. 그것들이 이제 나중엔 하도 심심해서 인터넷 지도를 살펴봤더니 숙소 주위에 섬이 4개나 있더라고요. 네. 섭섬, 범섬, 문섬, 새섬. 네. 그 중에 유일하게 육지하고 연결된 섬이 새섬이었어요. 아, 뭐 새로운 섬인가요? 육지하고 연결돼가지고 뉴 아일랜드?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 새섬에 가보니까 설명서가 나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억새풀이라고 하죠. 네네. 네, 그 억새풀이 그 지역에 많이 났대요. 아. 그래서 그 억새풀을 뜯어다가 제주에서는 옛날에는 그걸로 지붕으로 올리고 건축 자재로 썼다고 합니다. 초가집이요? 네. 그래서 억스- 거기서 나온 새섬. 그렇군요. 왜 억섬이 아니라 새섬인가요? 억섬. 저기요. 죄송한데 네. 질문을 너무 막 던지지 마세요. 억섬이 뭐예요? 억섬이 좀 이상하잖아요. 아, 새섬이 좀- 예쁘잖아요. 억새가 많은 섬이라 가지고 억새하고 연관된 이름을 붙이려고 했는데 억섬하면 이상하니까 새섬으로 한 거군요. 그런 걸로 해두죠. 네. 새섬 계속 가보셨습니까? 네, 그래서 새섬을 어느 날씨 좋은 날 한번 걷자 해서 갔는데요. 네. 숙소에서 가깝기도 하고
그 새섬 자체가 산책로가 잘 다져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 제주 여행 가시게 되면 서귀포 방문하시게 되면 새섬 한 바퀴 돌아보시기를 되게 추천드려요. 한 바퀴 도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저는 천천히 돌고 중간중간 벤치 나오면 앉고 그래서 거의 한 2시간 정도 걸렸는데요. 제 생각에는 진짜 그냥 맘먹고 돌아야지라고 생각하시면 1시간 안에도 도실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게 제주도 남쪽에 있는 섬이고 서귀포 남쪽에 네. 남쪽을 돌 때는 바다가 보이고 북쪽을 돌 때는 제주도가 보이고 그런 건가요? 네, 그런 셈이죠. 남방 돌고래는 안 보이나요? 돌고래는 없습니다, 이쪽엔. 억새는 많이 있나요? 억새는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쪽에 새들이 많아요. 아, 철새들이. 그래서 네네. 새들이랑 굉장히 다양한 풀들 이렇게밖에 묘사를 할 수 없는 제가 조금 한심하긴 한데 그런 것도 살펴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몸국 파는 식당은 없나요? 없어요. 또 역정이 슬슬 나오시네요. 네. 네. 새섬 주변에 갈 만한 곳은 어디가 있나요? 새섬 옆에 또 이중섭 미술관도 있어요. 이중섭 오. 거리라는 거리가 아마 그쪽에 있을 텐데요. 네. 그 거리도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주도랑 이중섭이 무슨 연관이 있나요? 저도 이참에 알게 된 건데 이중섭 화가는 원래는 그 북한에 있는 평안도 네. 그쪽 출신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네. 전쟁이 나면서 6.25 전쟁통에 이제 그 지주들을 향한 일반인들의 뭐랄까요?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숙청. 공산당의 숙청이 네. 있었죠. 그래서 그런 혼란스러운 시기를 좀 피하고자 남한으로 내려왔고 남한에 있는 다양한 도시들에서 거주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도 계셨고 아마 제주에서는 근 1년을 1월부터 12월까지 거의 1년을 머무셨는데 그분이 머무셨던 초가집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 생가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되게 구경하고 싶은 마음에 생가를 찾아갔는데 되게 잘 되어 있어요. 그 표지판 같은 것들이 잘 되어 있어서 헷갈리지 않고 금방 찾으실 수 있는데 네. 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네. 집터가 양지 바른 곳에 큰 나무도 있고 그래서 제주도에서 잘 살았군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그거예요. 이중섭 이 친구 괜찮았네. 힘든 줄 알았는데 나처럼 북한에서 뭐 많이 챙겨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둘러보고 있다가 거기에 쓰인 안내판을 보는데 그 집터에 있는 초가집이랑 마당이 다 이중섭 생가가 아니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놀랬어요.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그 집은 어디 있지? 라고 했더니 그 초가집에 아주 옆에 제일 오른쪽에 쪽방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방이 있어요. 네. 거기가 바로 이중섭이 머물렀던 이중섭 혼자가 아니고요. 그의 아내 그리고 당시 그의 2 아들이 있었거든요. 네. 어린 2 아들과 함께 4 식구가 머물렀던 방이 있는데요. 그 방을 열어보시면 여러분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 방이 그러니까 성인 어른 한 사람이 그냥 넉넉 잡고 누우면 혼자 누워서 잘 사이즈예요. 고시원방 사이즈 정도 되나요? 네, 거기서 4 식구가 살았다고 하는데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그 우는 아이들이 나이도 어렸을 거거든요. 네. 그 애기 2을 데리고 여기서 어떻게 4 식구가 옹기종기 살았을까 하면서 너무 짠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마침 또 밖으로 나와가지고 밖엔 아궁이도 있어요. 작은 부엌이 좀 딸려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거기서 식사를 해결했던 모양인데 마침 저처럼 들어오는 분들이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이중섭 생가 좋네 하면서 그 넓은 마당하고 큰 아름드리 나무를 보면서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옆에서 살짝 여기 다 아니에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오지랖을 떨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네. 꼭 참았습니다. 그런 말씀 안 하시고 그분들은 그러면 이중섭이 그 큰 집에서 살았던 줄 알고 가셨겠군요. 나중에 깨달으셨겠죠. 아마 설명문이 잘 돼 있으셔서 이중섭이 어떤 공간에서 어떻게 삶을 이어갔는지는 알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뭔가 이중섭과 새섬님의 특별한 인연도 있다고 들었는데 오늘은 시간이 또 그 얘기까지 하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오늘 제가 컨디션이 너무 좋은가 봐요. 지금 이야기만 하면은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는 줄도 모르고 재밌게 얘기 속에 빠져들게 되네요. 역정도 몇 번 내셨던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컨디션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암과 책의 오디세이 김세섬이었어요. 좋아요, 댓글, 구독 감사합니다. Stand by me, Stand by me, darling, darling, darling. darling.